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바로 사회적 기업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걸까요? 이 제자와 짜고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대학 교수 출신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 통합지원센터. 도내 70여 개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며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이사장인 67살 고모 씨가 최근 5년 동안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뭐 예전의 일 같은데 과거에 일했던 분들은 다 지금 퇴사를 한 상황이라서요. 대학 교수 출신인 고 씨는 사회적 기업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제자와 짜고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고용노동청과 제주도 등으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썼습니다. 식품 개발업체를 만들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제주도로부터 4년 동안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고 씨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5년 동안 2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고 씨는 사립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고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조금 비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조금을 교부하는 쪽에서 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의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검찰은 고 씨를 도와 보조금을 횡령한 고 씨의 제자와 친구 등 3명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소방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를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약 담당자가 업체에 사전 정보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본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가 보육교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남자아이의 귀 곳곳에 선명한 멍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귀 바깥쪽에서도 시커먼 피멍이 발견됩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들의 귀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A씨의 아들을 신생아용 의자에 하루 종일 앉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밥을 먹다가 토하며 울자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가 손을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억울하다고요. 그러니까 애기를 잘 돌보는 일밖에 없어요. 기체온계로 기를 잰 거밖에 없어요. 귀가 멍이 든지도 몰랐어요. CCTV에는 16개월 된 또 다른 남자아이가 울자 보육교사가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건 뭐 구조상으로만 조사해가지고 그 CCTV를 이제 정밀 분석해가지고 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이죠.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최근 한 달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다른 아이들의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요즘 자동차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기면 보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공업사마다 대기 중인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공업사 마당이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부터 뒷뜰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침수되거나 강풍에 파손된 차량들이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차량들이 파손되다 보니 도내 공업사에서는 밀려드는 수리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저기 수리도 빨리 못하고 이거 뭐 차 대차도 안 된다고 걸리는 것도 10일 이상 2주 걸린다고 하니까 막 그냥 말이 안 해요. 제주 지역에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에 신고한 차량은 1,700여 대.
신청된 보험금도 52억 원이나 됩니다. 피해 차량의 80%는 강풍에 날아온 시설물에 파손됐고 침수된 차량 300대는 대부분 폐차되고 있습니다. 야근까지 하고 있는데도 일단 저희가 죄송하죠. 죄송하고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보통 최소 2, 3주는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피해가 잇따르면서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속조달은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45일에서 약 한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고요. 민물이 잠겼을 때, 그다음에 바닷물이 유입됐을 때는 수리가 불가능하고요. 태풍 피해로 인한 차량 수리는 이달 말쯤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운전자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 지역 재산 피해 금액이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신고된 태풍 피해가 공공시설 140억 원과 사유시설 154억 원 등 2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시설하우스의 비닐 파손 바짝물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제주를 방문해 피해 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학살된 희생자 유해 3구의 신원이 67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7년째 국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4.3 당시 21살이던 형님이 정뜨르 비행장으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67년을 기다려온 올해 80살의 김운규 할아버지.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6년 전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한 구가 형님의 시신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생 형님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생각에 헌묘를 만들어 벌초를 내온 김 할아버지는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합니까 아주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살아서 있는 형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지요. 지난 2006년부터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는 400구.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92구뿐입니다. 나머지 유해 300여 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은 20억 원가량. 하지만 정부가 7년째 국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제주도가 지방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당시 4.3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서 희생된 분들 아닙니까? 국가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해야죠.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 감식이 어려워지고 고령의 유가족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가운데 사업자가 일부 조건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오름 주변의 건축물 제한 등 전체 조건부 사항의 40%를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심의 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미 결정된 조건을 면제해주기 위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잇따르는 요즘, 은퇴 이후의 삶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가족과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삶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은퇴자들은 활력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심심하고 우울증 그런데 여기 나오면은 탁구를 치다 보면은 재미도 나고 웃다 보면은 건강해지고.
그러나 소득은 은퇴 전보다 60% 이상 감소하는 상황. 자연히 삶의 만족도도 낮아집니다. 연금이라는 건 그건 크게 많이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150, 200, 300, 그저 300 넘어가는 사람 그렇게 있겠어요, 그게? 하지만 이 가운데 은퇴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1,600여 명의 은퇴자들을 8년 동안 추적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 지수가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의 70% 가까이가 남성인데 은퇴 이후 8년 동안 경제 만족도는 4점 정도 낮아진 반면 자녀와 관계는 13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감소폭도 높아 은퇴 이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은퇴자보다 20점 이상 높았습니다. 가정보다 직장 생활을 더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랑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사실 시간도 많아지고 의사소통도 더 많이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정과 심리적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주는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졌는데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도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구자와 성산이 23도, 표선이 22도를 보이겠고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오후부터는 구름이 차차 거치겠습니다. 섬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 해안 인근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앞에 있던 승합차까지 태운 뒤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차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보복 기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부터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가 개입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을 파헤쳐온 오영훈 의원이 5달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기소됐다며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세월호 시국선언 등 예술인 9천여 명의 블랙리스트에는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강요배 화백 등 제주 지역 예술인 1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예술인들은 창작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정석 비행장 안개 일수를 허위 데이터로 만든 제2공항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산업 반대대책위가 기상감정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정석 비행장 안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입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집값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 2012년 4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졌습니다. 최운열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는 기대감으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